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XRP, 암호화폐 XRP가 이제 올라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저의 가설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까지나 가설이에요.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런 얘기 할 때 굉장히 조심스럽고 이 얘기를 꼭 하죠. 뭐 이제 이제 벌써 눈치채신 분 있죠? 내가 무슨 말 할지. 자, 이거는 금융, 투자 이런 거에 대한 조언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듣고 따라하는 어떤 투자에 대해서도 저는 일체의 책임이 없습니다. 왜냐면 누군가의 투자를 막 제가 도와주기 위해서 만든 영상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제가 퇴근해서 집에 왔는데 좀 심심해서 일단 재미로 만들어 본 영상이고, 그리고 저는 수학을 되게 좋아합니다. 수학, 특히 수학에서 이제 통계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가지고 통계를 여러분들에게, 통계의 이론을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가르쳐 주고자 이 영상을 만든 거지, 뭐 암호화폐 얘기하려고 만든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XRP, 암호화폐 XRP가 이제 상승할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다는 나의 가설이에요. 가설은 틀릴 수가 있죠. 하지만 나의 생각이에요. 생각을 얘기해 볼 거라는 거죠. 표현의 자유가 있으니까 내가 내 입으로 내 생각 얘기하는데 뭐 크게 뭐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따라하지 말라. 어떤 투자의 책임도 지지 않는다. 자,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제 암호화폐 XRP가 뜰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자, 그 이유를 얘기해 보자면 이제 암호화폐 XRP와 굉장히 이제 알고리즘이 굉장히 비슷한 그런 암호화폐가 있습니다. XLM이라고 합니다. 뭐 투자하시는 분은 좀 아시겠지만 이제 스텔라 루멘이라고 하고, 이제 그 암호화폐의 그 거래소에서 이름, 뭐 티커라고 하죠. 티커는 XLM인데 이제 스텔라 루멘이라고 합니다. 자, 스텔라 루멘과 XRP는 굉장히 닮아 있어요. 그러니까 알고리즘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왜 유사하냐면, 뭐 똑같다고 말하기에는 제가 좀 뭐한 게, 왜냐면 제가 알고리즘을, 제가 그 소스 코드를 둘을 분석해 본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굉장히 비슷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역사적으로 이제 뭐 XRP랑 XLM의 역사를 이제 여러분들이 검색해 보시면 잘 알겠지만, 이제 XRP를 개발하고 그 개발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제 리플사를 나와가지고 이제 비영리 단체로서 이제 또 하나의 어떤 새로운 코인을 시작했는데 그게 XLM이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유사한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목적이 좀 다르죠. 뭐 다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XRP는 조금 이제 기관들이 이제 국제 송금을 하는데 좀 더 이제 포커스가 돼 있는 그런 코인인 반면, 이제 XLM, 스텔라 루멘은 이제 개인 간의 송금에 좀 더 포커스가 돼 있는 건데, 둘 다 공통점이 있어요.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에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AI 에이전트가 뭔가 결제를 하는 시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온다면 굉장히 많이 쓰일 수 있는 암호화폐가 XRP와 XLM이라고 합니다. 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자, 이제 둘의 이제 알고리즘이 유사하기 때문에 굉장히 비슷한 메커니즘으로 작동해요. 그래서 시장에서의
반응, 즉 인기도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XRP가 오르면 XLM도 오르고 XRP가 떨어지면 XLM도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경향. 정확하게 똑같은 타이밍에 가진 않겠죠. 그럴 수는 없겠죠. 심지어 XRP의 ETF조차도 XRP의 그 현물이랑 그 차트가 정확하게 똑같이 가지 않는데, 다른 두 개의 코인이 정확하게 똑같이 갈 수는 없죠. 하지만 이 태생이 비슷하고 용도가 비슷하기 때문에 인기도가 비슷한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비슷하니까 같이 인기가 있는 거예요. 이게 약간 여러분들 TV 보면은,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그 트렌드라는 게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어떤 해는 뭐 남자 배우가 정말 막 꽃미남처럼 잘생긴 그런 배우가 어떤 영화나 뭐 한류 드라마에서 히트를 쳤어요. 그럼 비슷한 이제 다른 드라마나 영화가 막 나오는데, 이제 다른 꽃미남 주인공, 그 사람이랑 똑같은 사람은 아닌데 비스무리하게 생겼어요. 막 되게 막 얼굴이 되게 아름답게 생긴 남자가 인기가 있죠. 그 트렌드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어느 해는 얼굴은 좀 별론데 막 몸이 근육질이고 막 식스팩 있는 막 남자다운 남자가 유행하는 시즌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계속 그런 남자만 나오잖아요. 왜냐면 대중이 취향이 비슷하니까요. 그래서 XRP와 XLM은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쓰고자 하는 목적이 굉장히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업앤다운 하는 것도 굉장히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트렌드가 있어요. 트렌드. 그런데 이 두 암호화폐에 상관관계가 있어요. 상관관계가 있는데 요거를 한번 분석을 해보면은 굉장히 상당히 상관관계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XLM, 즉 스텔라 루멘의 차트를 좀 공부해 보시는 분은 알겠지만, 스텔라 루멘이 최근에 가격이 업 되었습니다. 그러면 XRP의 가격도 업 될까요?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그거는 오직 신만이 알 수 있는 거고, 인간의 눈으로는 절대 예측할 수가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통계라는 학문이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 상관관계를 이제 예측해 볼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제 통계를 좀 공부한 제 입장에서 봤을 땐 XRP와 XLM이 평소에 상관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XLM이 최근에 한번 이제 붕 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XRP도 조만간 붕 뜰 수 있는 그런, 이것도 말을 조심해야지. 자, 그런 가능성이 있음을 느낄 수 있고, 그거에 대한 가설을 세워볼 수가 있다. 틀릴 수도 있어요. 틀릴 수도. 왜냐면 이제 책임 안 지려고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틀리면 내 책임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클리어하게 얘기했는데 또 따라 하다가 막 저를 원망하는 사람들은, 제가 분명히 영상에서 말했잖아요. 저는 항상 모든 영상에서 제가 하는 이런 거는 누군가의 금융에 대한, 투자에 대한 조언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재미의 목적으로 만들었을 뿐이고, 이걸 통해서 이제 암호화폐가 무엇인지 조금 이제 이렇게 공부를 시켜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자. 왜냐면 시대가 변하고 이제 인공지능 시대, 뭐 AI 에이전트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제 암호화폐가 좀 더 활발히 사용될 텐데, 이제 아직도 암호화폐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기회를 좀 이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저도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도 공부하고 그러면서 좀 더 재미있잖아. 이런 새로운 지식을 알게 되면. 그런 목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암호화폐 XRP와 XLM의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실습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은 일부 영상이에요. XRP랑 XLM이랑 그 차트에, 즉 가격의 업앤다운에 많은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느껴지는 이 개인적인 견해의 이 가설을 얘기해 봤고, 그래서 오늘 영상 이렇게 1부에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에서는 한번 어떤 정말 상관관계가 있는지 한번 이제 통계의 원리를 이용해서 한번 들여다 보도록 합시다. 자, 근데 뭐 물론 저희 구독자분들이 대부분 공대나 뭐 자연계열 이공계 분들이셔가지고 뭐 통계를 다들 잘 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분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이제 보니까 의외로 제 영상을 뭐 공대 대학원 전공자가 아닌데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뭐 이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자기 자녀를 이제 미국에 유학 보내려고 생각 중인 이제 학부모들, 혹은 자기 아들이 미국에 유학 가 있어서 그거를 궁금해서 보시는 어르신들에서부터 공부랑 전혀 상관없이 자기는 일평생 공부랑 담싸고 살면서 그냥 이제 공고 정도 나오시고 뭐 이렇게 좀 배달 일 같은 거 하시면서 자기가 이제 한평생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제 대학원, 특히 이제 미국 대학원, 실리콘밸리라는 세상이 궁금해가지고 들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사람도 있잖아요, 이 세상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대중을 상대로 하는 영상이기 때문에 최대한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실 통계 이런 상관관계라는 개념을 그래도 어느 정도 고등학교 정도는 나오고 뭐 대학에 문턱을 좀 넘으신 분들한테 쉽게 가르치면 가르칠 수 있겠지만 전혀 기초가 없는 그런 뭐 중학교나 초등학교 졸업하신 분들에게 이해시키기는 되게 힘들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은데 뭐 일단은 제가 대학원에서 배웠던 그런 학문이기 때문에 이거를 막 대학원 수준으로 가르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아마 이해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뭐 실제로 대학원에서 진짜로 막 뭐 통계 있잖아요. 막 통계 뭐 실험 계획법 뭐 이런 거를 실제로 이렇게 듣고 있는 학생 아니면 거의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치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2부에서 이제 이 암호화폐 XRP와 XLM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우리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